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마이란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의 여정을 함께하며 부부 관계 상담을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내밀한 주제에 대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사랑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어떨 땐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곁에 누운 배우자를 바라보며 설렘보다는 온갖 걱정거리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어르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는 아주 보편적인 고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사랑이라는 정원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 불꽃이 식어가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더 중요하게는 그 불씨를 다시 따뜻하고 단단하며 의미 있게 피워 올릴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유대감과 기쁨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짐, 걱정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요즘 마치 가계부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전기세, 수도세, 약값 걱정, 다 큰 자식들 걱정에 손주들 학업 걱정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백 가지 근심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마음을 온통 뒤덮어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죠. 제 의학적 관점에서 조금 분석해 볼까요? 몸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어르신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이 온갖 걱정으로 무거운데 어떻게 몸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다정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여유가 있겠어요? 친밀한 교감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삶과의 전투 모드에 있는 셈이죠. 제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환자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분은 바 어르신, 아내분은 뜨 어르신이셨죠. 두 분은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바 어르신은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걱정하셨고 뜨 어르신은 고향에 계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셨습니다. 온종일 숨 돌릴 틈 없이 지내다 밤에 나란히 누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두 분께 아주 작은 비결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를 걱정 없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 1시간 동안은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세요. 향기로운 연고차 한 주전자를 우리고 예전에 두 분이 함께 즐겨 듣던 연주곡을 틀어놓고 돈이나 일 얘기만 빼고 무슨 얘기든 나눠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나 어린 손주의 재롱 같은 즐거운 이야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손만 잡고 계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뒤 뜨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의사 선생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러니 어르신들도 한번 자신과 배우자만을 위한 쉼표를 만들어 보세요. 목적 없는 공원 산책도 좋고 함께 음악을 듣는 1시간도 좋습니다. 마음의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불씨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시지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 자신감을 앗아가는 거울 속 내 모습입니다. 어르신들, 거울을 보며 한숨 지으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아이고,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지? 뱃살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피부는 검버섯투성이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 부족은 엄청나게 큰 심리적 장벽입니다. 온전한 교감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의 상대가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의 눈에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점점 스스로 껍질을 만들고 친밀한 순간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여성이자 중년의 나이로 매일 거울을 보며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내 주름이나 흰머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바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함께 겪어온 추억과 경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흠을 찾는 눈이 아니라 사랑과 유대감으로 가득한 눈빛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 얻게 된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숙함, 깊은 이해심,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남편 어르신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침묵하는 대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쓰는 샴푸 향이 참 좋아. 또는 오늘 이 옷을 입으니 참 복스러워 보이네. 아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손이 우리 가족을 위해 참 고생 많았어요. 현재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감 부족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나이의 매력은 탱탱한 피부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그리고 언제든 나눌 준비가 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셋째,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틀에 박힌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 신문 읽기, TV 시청, 점심 식사, 낮잠, 오후 산책, 저녁 식사, TV 시청,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어르신들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정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질 때 친밀한 관계 역시 그저 의무적으로 해치우는 절차가 되거나 더 심하면 완전히 잊혀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권태는 감정의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서 놀라움, 설렘, 기대감 같은 사랑의 필수적인 양념들을 앗아갑니다. 부부관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신성함과 기적 같은 교감의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즐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그 순간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70이 넘으신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불평하셨죠. 선생님, 모든 게 기계처럼 똑같아요. 오늘 밤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저는 다 압니다. 너무 지겨워요. 제가 아내분을 보니 그분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 비밀 데이트라는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위해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시고 다음 주는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로부터 2주 뒤 남편분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웃음소리가 아주 유쾌했죠. 그분이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조용히 꽃 시장에 가서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 한 다발을 사와서 낡은 꽃병에 꽂아뒀어요. 그리고 저녁엔 신혼 때 자주 해먹던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만들었죠.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던지요. 다음 주 아내 차례에는 아내가 어디서 낡은 앨범을 꺼내와서는 둘이 앉아 사진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셨죠? 아주 작은 변화, 새로움을 만들려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감정을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거나 산책할 때 다른 길로 가보거나 거실 의자 위치를 바꿔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상의 새로움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넷째, 가장 큰 장벽, 두 사람 사이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사연을 들으며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의 바람이나 어려움,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피곤해서 그럴 거야. 더는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면 귀찮아 하겠지. 아내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한테 완전히 질렸나 봐. 아무 관심도 없잖아. 이 침묵은 오해와 상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각자 멋대로 짐작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친밀함은 낯설고 심지어 두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소통은 만능 열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께 작은 규칙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대신 나는 라고 느껴 라고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절대 나를 안아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좀 더 부드럽게 여보, 요즘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당신이 안아주던 게 그리워요 라고 말해 보는 겁니다. 이런 화법은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입니다. 방어적인 태세가 아닌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한 여성 어르신께서 이 조언을 들으신 후 큰 용기를 내어 남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파서 가끔 당신과 가까이 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분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뭘 단단히 화난 줄 알았지. 아프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냥 서로 껴안고만 자도 좋잖아. 단 한마디의 대화가 그들이 수개월간 쌓아왔던 의심의 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용기를 내보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골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어르신들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면할 수 없는 현실, 건강의 신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 문제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도 있죠. 이것들은 우리의 신체적 능력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유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거나 창피해하며 이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은 누구의 탓도 아닌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하세요. 이 약이나 이 질병이 부부의 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털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의료진은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부작용이 덜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혹은 안전한 보조요법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터넷이나 입소문으로 파는 출처불명의 정력제나 보조식품은 절대 임의로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담당 의사를 믿으세요. 의사와 상담한 후에는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면 두 분은 다른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쁨과 유대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을 꼭 잡는 것, 부드러운 입맞춤, 다정한 속삭임 또는 그저 저녁에 서로의 등을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과 친밀함의 언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결론. 자, 어르신들 보셨듯이 황홍이의 부부 관계가 식어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정원을 이제는 좀 더 다각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이자 알림입니다. 마음속 걱정을 덜어내는 것부터 변화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일상을 새롭게 가꾸는 것,
용기 내어 서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청춘에 타오르는 불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새로운 불꽃을 지키고 즐기는 것입니다. 바로 더 은은하고 더 따뜻하며 더 깊고 단단한 불꽃을요. 그것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함께 헤쳐온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이해, 그리고 깊은 애정의 불꽃입니다. 오늘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닿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격려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나이의 배우자와 가장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해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배우자분께서 늘 서로의 곁에서 따스함과 평안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